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보험 관련 최신 기사들,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들, 이게 뭘까?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보험하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프잖아요. 용어도 어렵고, 또 뭐가 중요한 건지 좀 헷갈릴 때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소식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요. 여러분이 딱 들으시고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 있게 명쾌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보험이 우리 삶이랑 정말 밀접한데도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길을 잃기 쉽죠. 오늘 저희는 그냥 뉴스를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소식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실제 보험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보가 중요한지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역시 우리 주머니 사정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 보험금 지급 관련 이슈부터 좀 봐야겠죠. 첫 번째는 이게 끊이지 않는 의료자문 논란이에요. 보험금을 좀 덜 주거나 아예 안 주려고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한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자문에 동의한 다음에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특히 보험사가 자문 의사를 직접 고르는 과정, 이게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험사가 선정한 의사소견 한마디가 내가 받을 보험금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괜찮겠지 하고 동의했는데 결과적으로 보험금이 깎이거나 아니면 아예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다는 점.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의료 자문을 받게 되면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냥 보험사가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물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몇 가지는 꼭 확인해 봐야 해요. 우선 어떤 의사에게 자문을 받는지, 그리고 그 의사가 주로 보험사 자문을 많이 하는 분인지 이런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문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요구해야 하고 그 과정하고 결과를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결과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료 전문가의 소견을 또 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정말 소비자의 권리랑 직결된 문제니까 제도 구선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다음은 전기차 운전자분들, 이분들은 꼭 귀 기울여야 할 소식인데요. 전기차 사고 나면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잖아요. 엄청 비싼 배터리 교체 비용. 이걸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그냥 일반 자동차 보험 말고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요? 맞아요. 핵심은 배터리 신가 보상 특약이에요. 신가. 이게 뭐냐면 새것 가격이란 뜻인데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배터리 가격이 차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자차 보험만으로는 사고 시점의 배터리 가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진 만큼, 즉 감가상각된 금액만 보상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 배터리가 5천만 원짜리인데 사고 시점의 가치가 3천만 원만 남았다. 그럼 3천만 원만 받는 거예요. 3천만 원만요? 네, 새 배터리로 바꾸려면 2천만 원이 더 필요한데 이걸 내 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와, 2천만 원이면 진짜 큰 부담인데요. 그럼 이 특약에 가입하면 새 배터리 가격을 다 보상해 준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신가, 그러니까 새로운 가격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니까 만약에 사고로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그런 최악의 경우에도 금전적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마치 비싼 스마트폰 새로 샀을 때 보험 드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더해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더라도 일정 한도까지 예를 들면 120%까지 보상해주는 특약이나 또 전기차는 충전소나 전문 정비소가 멀리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견인 거리를 좀 길게 보장해주는 특약까지 함께 챙겨두면 훨씬 안심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전기차 오너시라면 지금 바로 내 보험증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특정 차종에 맞는 특약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대군요. 네. 자, 이번에는 보험 시장의 변화, 이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요즘 고령화나 만성 질환자가 늘면서
소위 제3보험이나 간병보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다고 해요. 네, 그렇죠.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아프거나 아니면 돌봄이 필요한 기간도 같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이나 중대질병, 상해는 물론이고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 그 간병보험, 이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거예요. 이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보험사들은 이런 수요 증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들어보니까 보험료를 막 많이 올리지는 않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좀 쓴다고 하던데요?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직접적으로 보험료를 크게 올리면 소비자 저항이 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보장 내용을 더 잘게 쪼개서 파는 거죠.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종합 건강보험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보장했던 것들을 암 진단비 따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 따로, 입원비 따로, 간병비 따로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판매하는 방식이죠. 아, 보장 내용이 그렇게 세분화된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좀 불리한 건가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필요한 보장만 딱 골라서 가입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맞춤 설계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가 나한테 꼭 필요한 건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보장에 가입하거나 반대로 꼭 필요한 보장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비자가 더 똑똑해져야 하는 거죠. 여러 상품 꼼꼼히 비교하고 내 건강 상태나 가족력, 또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능력,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결국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 여기서도 통하네요. 이런 시장 변화하고 맞물려서 보험사들의 경영 전략 자체도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2026년을 목표로 트리플 전략이라는 걸 추진한다고요. 이게 신규 계약 늘리고 수익성 높이고 상품 구성도 바꾼다 이런 건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근데 그중에서도 보험사들이 수익선을 강조한다는 점, 이걸 좀 주목해야 해요.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이라고 하죠. 이게 도입된 이후에 보험사들은 당장의 보험료 수입보다는 미래에 이익이 될 걸로 예상되는 계약, 이걸 CSM,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확보에 엄청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즉 보험사 입장에서 이익이 많이 남는 상품들,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이런 보장성 보험 판매에 더 열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렇다면 이런 보험사의 수익성 중심 전략이 혹시 GA, 보험 대리점들의 과열 경쟁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최근에 명절 같은 때면 설계사들한테 월 보험료의 1,700%, 2,000%까지 판매 수수료, 시책이라고 하죠. 이걸 준다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네. 그 두 가지가 딱 맞물려 돌아가는 측면이 커요. 보험사는 수익성 높은 상품 판매를 늘리고 싶어 하고 또 GA는 더 많은 판매 실적을 올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아주 파격적인 시책을 내걸어서라도 설계사들의 판매를 막 독려하는 거죠. 설계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팔려는 유인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보험사의 이익 추구하고 판매 채널의 경쟁, 이게 결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군요. 그럼 소비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물론 설계사가 좋은 상품을 열정적으로 권하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맞는데 하지만 이렇게 좀 과도한 시책 경쟁이 벌어질 때는 혹시 내가 지금 추천받는 상품이 정말 나한테 최선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판매 수수료가 높기 때문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단기간에 실적을 올려야 하는 월말이나 분기말, 명절 전후 이럴 때 너무 강하게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받는다 그러면 잠시 시간을 갖고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보험인지 다른 상품하고 비교는 해봤는지 차분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보험사의 전략, 또 판매 채널의 경쟁 구조까지 이해하고 나니까 보험 상품을 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 변화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NH농협손해보험이 보험가입 확인 전화를 AI 음성 보수로 자동화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네, AI가 이제 보험 업무에도 점점 깊숙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완전 판매 모니터링 자동화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죠. 24시간 응대도 가능해지고요. 이런 효율화가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서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하라든지 이런 혜택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 편리해지는 건 좋은데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모든 걸 AI가 처리한다고 하면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기술 발전의 이면도 봐야죠. AI 음성봇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처럼 그렇게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거나 아주 복잡한 질문에 유연하게 답하기는 아직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또 디지털 기기 사용이 좀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 도입과 함께 여전히 사람이 직접 응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는 그런 균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 게 마냥 좋은 일마다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왔어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AI를 이용한 해킹이 급증할 거다. 이렇게 경고했다면서요. 이게 보험사랑 소비자에게는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보험사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심지어 질병 이력 같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하고 금융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잖아요. 해커들한테는 이게 그야말로 보물창고나 다름없죠. 만약에 보험사가 AI 기반의 그런 지능적인 해킹 공격을 당해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다면 이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2차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직접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보험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이 AI 시대에 맞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바꾸고 좀 복잡하게 설정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 이런 건 절대 함부로 열어보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요. 이제 사이버 보안은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안전 문제다,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네,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대군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보험금 지급 문제부터 전기차 특약, 또 시장 트렌드, 기술 변화와 보안 문제까지 정말 정신없이 따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다룬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정보를 알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힘, 이거예요. 이제 보험사나 설계사가 하는 말만 그냥 듣고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내 돈과 내 안전을 지키려면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읽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험을 이해하고 앞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보험은 괜찮을까?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관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험이라는 이 금융상품을 대할 때 이것만은 내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이야말로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